네, 안녕하십니까. 박동희 경제연구소 근 한 2주 만에 다시 한번 찍습니다. 어, 오늘 이슈는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뭐 어떤 이슈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위기가 온다면 이런 명분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자로 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또 3,000명을 발생했다라는 건데, 이 3,000명이라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를 조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주말은 현저히 상대적으로 적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실상 검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상 아직까지는 최초로 사상 대한민국에서 주말에는 3,000명이 나온 적이 없는데 좀 돌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을 한번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게 3,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큰 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 이슈가 뭐냐면 22일 이제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뭐 전면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걱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성인들로만 이렇게 위드 코로나 했을 때 이 정도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제 어린아이들조차도 같이 이런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올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특히나 소아나 청소년들은 접종 시기가 더 늦기 때문에 사실상 돌파 감염이 나올지언정 더 취약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위드 코로나라는 게 사실상 어떠한 제도적으로 갖추어지고 나서 약이, 그러니까 치료제가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확보가 되어 있고 백신도 접종률도 전 그 인구가 다 맞고도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이 감수해야 될 부분을 과연 정부는 어디까지 과연 나타낼 것인가, 가만둘 것인가. 예. 지금은 뭐 10인 이상 뭐 이렇게 10인까지는 되겠지만 차츰차츰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봉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독일, 뭐 제일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는 독일, 뭐 그다음에 뭐 호주, 뭐 이런 국가, 네덜란드, 호주랑 네덜란드는 이제 봉쇄 정치 그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초창기 있었던 그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이러한 악재 때문에 조금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미국은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겁니다. 유럽의 기준은 이 정도 선에서는 봉쇄를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의 기준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도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위드 코로나를 봉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적인 면이 엮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표심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 봉쇄 정책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감수하고 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삼았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병을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있을 때 확실히 잡으면 추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그 결과가 달라질 텐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은 위드 코로나는 뭐 위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나오긴 나왔다. 하지만 그 치료제는 첫 번째 너무 비싸다. 두 번째 그 양이 다 모든 인원이 맞을 만큼 그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백신도 좀 돌파 감염에 의해서 약간 좀 신뢰가 좀 떨어진 면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보완된 백신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치료제 이런 여건들이 좀 구성이 됐을 때 비로소 저는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 과거 이제 2020년 3월처럼 효과는 아니겠지만 얼추 비슷한 그러한 현상이 비슷하게 평행이동처럼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코스피가 뭐 1,400까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이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 경제 봉쇄가 다시 되면서 아직은 뭐 금리 인상은 아직은 아니다. 뭐 테이퍼링도 천천히 해야 된다. 아직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천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지언정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2월 FOMC도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면 문제인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 때 분명히 골마서 터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작년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당시는 무방비 상태였다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적인 큰 충격은 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된다면 조금 살짝 내려갈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이 좀 더 미래에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겨울이기도 하니까 또 독감도 심해지고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겨울에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이것만 조금 잘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종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바이러스를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든 뭐 그런 데서 언급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문제로 생각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현금 확보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위험에 조금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간다 라는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결국 멀리 보게 되면 결국 다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악재든 호재든 결국에 시장에 반영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건 피해보자 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인데 큰 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 조금 한 번쯤 생각해볼 좀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주 올릴 테니까요. 잘 봐주시고 한 번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박동희 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